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웃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웃기고 슬픈 얘기입니다. 대전교사 사건으로 인해서 선생님들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10개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첫째, 악법이고 두 번째, 궤변 바보 같은 법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은 첫째, 악법입니다. 자, 왜 악법이냐? 먼저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뭘 예방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한테 살인을 저지르는 거. 좀 순하게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초등교사가 학생한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는 법입니다. 결론은 뭐냐? 초등교사가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든 순간 초등학교 선생님은 모두 다 잠재적 범죄자가 됩니다. 선생님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학생들을 맡기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초등교사가 학생한테 극단적인 살인 또는 폭행, 어떤 가혹행위를 못하게 만드는 예방법입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딴 게 있겠죠. 무슨 안전. 그거는 다 소위 얘기해서 밑반찬이에요. 메인 요리는 뭐냐? 이겁니다. 선생님의 범죄를 예방하는 법. 이 자체가 악법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을 우리가 누구한테 맡기나요? 이 법을 만드는 순간 잠재적인 범죄자한테 맡깁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선생님을 믿어야 됩니다. 학교를 믿어야 됩니다.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두 번째, 이 법은 궤변의 법입니다. 만드는 시작부터 궤변의 법이고 바보의 법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법 만드는 자체가 궤변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어떤 남자가 지하철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를 듣고서 이 아가씨는 와, 남자들은 다 성폭행범이야. 아니야. 성폭행범은 다 아닐지라도 모든 남자들은 다 성폭행범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난 남자 안 만날 거야. 난 남자를 못 믿어. 그래서 난 남자들이랑 상종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아가씨의 생각이 맞나요? 틀리나요? 당연히 틀리다고 느끼시겠죠? 예,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대학생이 캠퍼스에서 여자 대학생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 여자 대학생들을 보호해줘라. 이러고 난리가 난 겁니다. 보겠습니다. 저하고 논리 공부를 잠깐만 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머리가 복잡하지만 들어보세요. 어떤 대학생이 성폭행을 했어요. 참입니다. 그럼 모든 대학생이 성폭행을 합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생이 성폭행을 할 가능성은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은 있다? 참입니까? 아니다? 거짓입니까?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이라고 하면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모든 대학생이 성폭행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방해달라, 성폭행의 위험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랬더니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대학생이 성인지 감수성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고 그 다음에 성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아라 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남자 대학생들이. 아니 나는 야동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얘가 잘못한 걸 가지고 왜 내가 이런 검사를 받냐. 이건 인권 유린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법을 만드는 쪽에서 가만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걔가 사고 쳤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다 이거를 시킨다?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어떤 대학생이 지방대 출신이에요. 지방대학교에서 일어난 거, 이 사건이. 지방대학교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방대학교 학생들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좀 안 되죠? 지방대 대학생들이 성폭행을 했으니까 지방대만 검사하자. 그래서 지방대 대학생들이,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논리를 설명을 했냐? 이런 논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지방대 아이들이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냐? 이러니까 이런 논리를 한 거예요. 어떤 지방대학생이 성폭행을 했어요? 모든 지방대학생들은 성폭행 가능성이 있어. 그죠? 어떤 인서울 대학생들은 성폭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서울 대학생들이 성폭행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법을 만들어야죠. 뭔가 이상하죠? 궤변이죠. 예, 궤변입니다. 이 궤변을 고스란히 선생님들한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궤변인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정신 집중하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논리 공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거 일상에서도 사용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보세요. 자, 학생이 성추행을 했어요. 여기 중요한 건 어떤이에요, 어떤. 제일 중요한 게 어떤입니다. 어떤 지방대 대학생이 성추행을 했어요. 자, 어떤 학생이에요? 이거는 그 A라는 이상한 놈이에요. A라는 이상한 놈인데 A라는 애가 속해 있는 단체가 뭐예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이 단체가 성추행을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은 과잉 일반화예요.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의 오류. 이것도 논리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반에서 누구 한 명이 잘못했어? 너희 반 애들 다 나쁜 놈이야, 이 자식들아. 이게 과잉 일반. 걔가 나쁜 애인데 왜 반 애들? 나는 그냥 우연히 반에만 속해 있는 건데 반 전체가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관계없는 집단 명칭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관계없는데 대학생이라는 애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 얘가 바바리 코트 입고 있었어요. 바바리 코트. 그랬더니 바바리 코트 입은 놈들은 다 성추행범일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앞으로 여학생들은 바바리 코트 입은 애들 조심해.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과잉 일반화의 오류예요. 자,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어떤 지방대 대학생이 성추행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대 대학생이 성추행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또 어떤 지방대 대학생이 성추행을 할 수 있다. 또 어떤 지방대 대학생이 성추행을 할 수 있다가 정답인 거예요. 모든 지방대 대학생이 성추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 말장난인 겁니다. 근데 이 어떤이 아주 많아요. 어떤이 20%, 이렇게 성추행하니 이 어떤 지방대학생이 막 20%, 30%, 40% 돼요. 그럴 땐 해야죠. 그런데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난,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거는 또 뭐냐면 확률 적용의 오류예요. 확률 적용의 오류. 일어날 확률이 극히 드문데 과잉 일반화시키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개념의 오류예요. 이거는 완전히 논리의 법칙으로 하면 이거 바보들도 아는 법이에요. 그러잖아요. 바보들도 아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류가 뭐냐면 편견의 오류예요. 대학생이 성추행인데 대학생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지방대 애가 그랬네? 맞아. 지방대는 뭔가 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지방대랑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성추행할 가능성이 근거가 있나요? 아니에요. 오로지 편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이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봤더니 동남아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동남아 유학생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걔네들을 뭔가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자. 이게 뭐예요? 동남아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유학 성추행 유학범이 영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떼거지를 일어나서 영국에서 온 유학생 출신들을 다 성인지 감사 조사합시다 일어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편견의 오류 때문에 이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관련성의 오류? 관련성 무슨 관련성? 지방대? 편견이죠. 지방대에 있는 애들이 성추행 가능성이 관련이 있어요? 이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여론이 만들어라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시작부터 만들면 안 되는 법이고 만드는 순간 바보의 법이 되고 궤변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울증 초등학교 교사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누가 저질렀어요? 어떤이에요? 어떤 이상한 우울증 초등학교 교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기 대학생처럼 교사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네. 그죠? 모든 교사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궤변이에요? 아니에요? 궤변이죠. 자, 어떤 이상한 선생님일 뿐이에요. 그가 속해 있는 그냥 집단의 명칭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다고 이건 부분이잖아요. 부분이 잘못한 걸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해서 이 전체 교사라는 사람들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서 범죄를 저질렀어? 너 바바리 입은 사람은 범죄가 될 수 있어.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궤변 중에 궤변이죠. 이 답은 뭐냐? 어떤 우울증 초등학교 교사도 범죄를 혹시 저지를 수 있어. 모든이 아니라 어떤인 거예요. 어떤. 확률이 아주 극히 드물. 이거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일이 앞으로 또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모르죠. 얼마나 일어날지.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난다면 확률적으로 10%, 20%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정말 극히 드문 어떤 일을 가지고 과잉 일반화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일어날 확률이 아주 적은 확률을 가지고 교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에요. 궤변의 법입니다. 두 번째, 편견의 오류예요. 자, 우울증. 정신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우울증은 살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혹 있다고 해도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증은 죄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울증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편견이에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뭐가 문제가 있으려니, 뭔가 행동 조절에 문제가 있으려니 하는 편견이에요. 이 편견으로 인해서 우울증 걸린 선생님들은 범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관련성의 오류. 지방대 아이들만 문제를 일으키나요? 자, 초등학교 선생님만 문제를 일으키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냥 초등학교 교사였을 뿐이에요. 이 법을 만드는 순간 자체가 바로 개념의 오류, 과잉 일반화의 오류, 확률 적용의 오류, 편견의 오류, 그 다음에 아무 관련성 없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 떼거지로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이런 궤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궤변의 법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교사가 범죄란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는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봅시다. 교사라서 범죄를 하나요? 여기까지 인정해 줄게. 우울증 초등학교는 그래 인정해요. 그럼 교사만 범죄를 저지르나요? 아니잖아요. 이 법을 만들려면 교사들한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조리사, 식당에서 일하시는 여사님들, 청소하는 여사님들, 행정직원들 다 들어가야지 돼요. 왜? 바바리 입은 사람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듯이 교사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안전법을 만들려고 하면 교사 외에 이런 행정직원들도 다 전수조사하고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지 돼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초등교사가 한 건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초등교사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사만 그런 행동 안 하니까 당연히 행정직원까지 법에 들어가야지 돼요. 이 법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안전을 예방하려고 하면. 행정직원들 다 해야지 돼요. 초등학교 다니는. 두 번째, 왜 초등학교 교사들을 가지고 그러냐?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도 만들어야죠. 그랬더니 이래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아이들이 크니까 자기 방어력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하겠다 이럽니다. 좋아요. 그 논리라고 하면 왜 초등학교만 해요? 유치원은 왜 안 하나요? 우울증 걸린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아이들은 더 위험한데요. 자기 방어 능력이 더 없는데요. 그럼 어린이집은 왜 안 하나요? 아이들 더 방어 능력이 없는데 초등학교에서만 사건이 일어나나요? 지방대에서만 사건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유치원에도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지 돼요. 정말 예방하려면.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해야지 돼요. 그럼 학원은 어떻게 하나요? 놀이방. 여기는 방과후 선생님 다 해야 돼요. 방과후, 돌봄교사 다 해야 되겠죠? 왜? 정식 교사만 사건 저지르는 거 아니니까 다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아이들 다니는 놀이방, 키즈카페, 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태권도 학원 더 위험하네. 이 선생님들은 뭐 태권도 하시는 선생님 더, 폭력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데는 꼭 해야 되겠네. 이거 다 해야지 돼요. 우울증 걸리? 그래서 여기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울증에 걸렸는지 확인해서 이 법에 다 적용을 해야지 완전한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이 법 다 만드셔야지 원칙인 거예요. 초등학교만 한다? 그러면은 지방대학생만 검사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지방들 다 하려니까 너무 이게 너무 많어. 그리고 반대가 너무 심해. 그래서 봤더니 얘가 대구예요. 대구에 있는 지방대야. 예를 들어 볼게요. 대구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구에 있는 지방대가 어떤 애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모든 지방대 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맞아. 그래. 근데 대구 아닌 광주에 있는 어떤 대학생은 범죄를 안 저질렀어.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범죄를 안 저질 가능성이 그래 많어. 그러니까 법을 대구 지방대, 대구에 있는 학생들만 하자.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 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만 이 법을 적용시켜야지 돼. 초등학교만 법을 적용시키려면. 왜? 어린 아이들의 안전은 똑같아. 우울증 걸린 유치원 선생님 있고, 우울증 걸린 어린이집 선생님 있고, 우울증 걸린 학원 선생님들 다 많아. 이 사람들 다 똑같은 범죄 가능성이 있어. 예방하려면 해야지. 왜 초등학교에서만 해요? 초등학교 사건 나서? 그럼 대전에서 일어났으니까 우울증 걸린 대전 초등학교 교사만 법 적용을 시켜야지 논리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이게 궤변의 법이 되는 겁니다. 법 자체를 만드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궤변의 법을 만드는 거고 이 법은 결국 바보들의 법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우울증 초등학교 교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모든 우울증 초등학교 교사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인데 이 사람이 교사라고 해서 교사가 범죄자가 됩니다. 모든 교사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 살인과 연관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사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아니죠. 교사만 범죄를 저지르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직원, 돌봄교사, 방과후 교사, 또 조리사 다 해야지 돼요. 이거 만들지 않는 법은 궤변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방어 능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는 빼자고 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유치원은 어떤가요? 더 위험하죠. 우울증 있는 선생님 있을 거 아니에요. 우울증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 있을 거 아니에요. 우울증 있는 학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는 검증도 안 된 선생님들 많잖아요. 여기가 더 위험해요. 이거 다 조사해야죠. 그래야지 어린이 안전법이 가능한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어린이 안전법. 이게 안 되면 궤변이에요. 자, 우울증.
폭력 가능성 아주 드물다고 얘기해요. 우울증보다 더 폭력 가능성 더 많은 게 뭐예요? 충동적인 거, 반사회적인 성격.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폭행 전과 있거나 뭐 벌금을 물었거나 아니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과속이나 이런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 다 조사해야 했대요. 왜냐하면 우울증보다 그것이 더 큰 폭력의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시작부터 궤변의 법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바보들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A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걸리고 B를 만들면 또 이게 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만들긴 만드니까 엉터리 법이 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첫째, 이 법은 만드는 순간 악법이 됩니다. 왜? 다시 말하자면 이 법은 왜 만들어졌어요? 우울증 걸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방법은 뭐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동살해 방지법이에요. 살해라고 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줄입시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가혹행위 방지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 초등학교 선생님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거기다 맡기라는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이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두 번째, 궤변의 법칙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 개념의 오류, 과잉 일반화의 오류, 확률 적용의 오류, 편견의 오류, 관련성이 없는 것들 다 뜯어 해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법 자체가, 만드는 자체가 궤변의 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종교적인 거 떠나서 그냥 얘기 드리세요. 어느 절에서 스님이 신도를 살해했어요. 스님이 신도를 살해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절에 있는 스님들을 이렇게 관리하기로 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우울증에 걸린 목사님이 신자를 살해했어요. 그때 모든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우울증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신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왜 선생님들한테만 이 법을 적용하냐고요? 여론 때문에요. 여론 때문에 이런 악법과 궤변의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웃기면서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